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름에 서명했습니까? 은행에서, 우체국에서, 아니면 택배를 받으면서 그 순간 당신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일상이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만약 그 서명이 복사되었다면, 만약 당신의 이름으로 누군가 대출을 받았다면, 만약 당신의 얼굴이 AI로 재현되어 CCTV에 찍혔다면,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서 당신이 어떻게 상품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9월 7일, 68세 박영자 씨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단 72시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72시간 후,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게 될 거라는 것을.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불안해진다면, 그건 당신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72시간의 거래.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9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47분. 경기도 평택시 한 주택가. 68세 박영자 씨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검은색 청가방 하나. 그 안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신분증이 들어 있었죠. 오늘은 손자 준서의 학원비를 보내줄 날이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영자 씨는 은행에 가서 연금 일부를 인출해 손자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35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23분 평택의 어느 은행. 영자 씨가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려는 사람들,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는 노인들, 직원들의 기계적인 목소리. 67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와주세요. 영자 씨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67번. 지금 56번을 처리 중이니 한 20분쯤 걸리겠군요. 그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자가 보낸 사진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요. 할머니 나 어제 수학 100점 맞았어. 라는 문자와 함께 찍힌 시험지 사진. 영자 씨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67번 손님이세요? 영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김민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직원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아직 제 차례 안 된 거 아닌가요? 죄송한데요. 민지라는 직원은 주위를 힐끗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무슨 일인데? 제발이요. 지금 당장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직원의 말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영자를 화장실 옆 작은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비상구 바로 옆 공간이었죠. 여기가 어딘데요? 나 연금 찾으러 온 건데. 할머니. 민지가 영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나가세요. 네.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고 택시 타고 집도 가지 마세요.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장난해요? 할머니 이름이 박영자 맞으시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할머니 명의로 대출 서류가 들어왔어요. 8,500만 원짜리 신용대출이요. 대출?
나 그런 거 신청 안 했는데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민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영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근데 그 서류에 할머니 서명이 있었어요. 똑같은 서명이요. 영자 씨는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010-4782-9653. 안전한 곳 가서 전화하세요. 절대 경찰 부르지 마세요. 이게 무슨, 시간 없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어요. 할머니 찾으러 왔어요. 영자 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날 찾는데요? 대체 민지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할머니, 제발 지금 나가세요. 저 비상구로요. 하지만 할머니, 민지가 영자를 밀었습니다. 제 할머니도 이렇게 당했어요. 3년 전에 제발 똑같은 일 당하지 마세요.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민지를 발견하자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김민지 씨,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민지는 마지막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망가세요. 박영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평범했던 아침이 지금 막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72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2025년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38분. 박영자는 은행 뒷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뛰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무릎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큰 길로 나온 영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커피를 들고 걷는 직장인들, 모든 게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지금 막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택시. 영자는 손을 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영자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평택역으로 가주세요. 사람 많은 곳. 우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영자는 뒷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가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010-4782-9653.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지는 말했습니다. 절대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왜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영자는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씨, 지금 어디 가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목소리였죠.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택시를 타고 평택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영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따라오는 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당신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남자는 웃음기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우린 당신을 알고 있을 뿐이죠. 당신 계좌번호는 394-12-86으로 시작하죠. 지난달 25일에 손자 학원비 35만 원 보내셨고요. 영자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에 든 가방.
검은색 청가방 맞죠? 10년 전에 시장에서 사신 거. 안감이 조금 찢어져 있는. 이게 무슨.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자 씨, 오늘 아침 당신 명의로 대출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8,500만 원. 36개월 거치식. 당신이 직접 신청하신 거죠? 아니에요.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서류에는 당신 서명이 있습니다. 당신 지문도 있고요. CCTV에도 당신이 찍혀 있습니다. 8월 28일 오전 11시 당신은 우리 지점에 오셔서 대출 상담을 받으셨죠. 말도 안 돼. 나 그날 병원에 갔었어요. 정형외과에.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은 기록입니다. 박영자 씨. 당신이 뭐라고 주장하든 서류에는 당신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 서명이 있고 당신 얼굴이 있죠. 영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당신들 대체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린 누구도 아닙니다. 우린 그냥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박영자 씨, 당신은 이미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경찰서에 갈 거예요. 그러세요. 남자의 목소리에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손자 이름이 뭐죠? 박준서. 올해 11살. 초등학교 5학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학원 끝나죠. 영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늘 학원에 늦지 않게 데리러 가야 할 텐데. 요즘 애들 혼자 다니기 위험하잖아요. 너희들 경찰에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린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는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72시간입니다. 박영자 씨. 72시간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조용히 있으면 당신도 손자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남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우린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택시기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범한 거리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박영자의 세계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도망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손님, 평택역 다 왔습니다. 택시기사의 목소리에 영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역 광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느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2025년 9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 15분. 평택역 광장. 박영자는 벤치에 앉아 손에 쥔 메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010-4782-9653. 민지가 건네준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린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영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역 광장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평범한 사람일까요? 저기 신문을 읽고 있는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는 여자는?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아까 은행에서.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평택역이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당신 괜찮아요? 할머니, 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대체 무슨 일이? 할머니 명의로 된 대출 서류. 제가 확인했어요. 서명이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도장도 안 찍었는데. AI예요, 할머니. 인공지능이 할머니 서명을 학습해서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예전에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서명한 거 있잖아요. 그걸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면 똑같은 서명을 무한정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지금은 뭐든지 가능해요. 민지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CCTV에 할머니가 은행에 왔다는 기록도 만들 수 있다고요. 영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집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이미 갔을 거예요. 뭐라고요? 할머니 통장, 도장, 신분증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분실 신고를 했다고 처리할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뭘 말해도 소용없어요. 할머니가 깜빡했다고 치매 초기라고 말할 테니까요. 영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게 어떻게... 할머니, 민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수십 명이 당했어요. 아니, 어쩌면 수백 명일지도 몰라요. 그럼 왜 아무도 신고 안 해요? 경찰은 뭐하고?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 중에도 연루된 사람이 있어요. 뭐? 이건 단순한 사기단이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조직이에요. 은행원, 공무원, 경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경찰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호텔이나 찜질방 같은데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으로요. 카드 쓰면 위치 추적돼요. 호텔? 나 그런데 가본 적도 없는데. 할머니, 제발이요. 민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3년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어요. 8천만 원 빚을 떠안았고 결국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은행에 취직하고 나서야 알았죠. 이게 시스템이라는 걸. 그래서 할머니만큼은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민지 씨, 할머니 72시간이에요. 72시간 안에 이 일을 막아야 해요. 그 후엔 모든 게 끝나요. 대출금이 실행되고 할머니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빚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서류, 기록, 녹음, 뭐든지요. 그리고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그때 전화 너머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지, 거기 있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민지가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 끊어야 해요. 이 번호로는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추적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연락할게요. 안전한 방법으로. 그때까지 숨어 계세요. 그리고 민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도울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72시간. 딱 72시간 안에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68세 할머니 혼자서?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 광장 반대편에 작은 호텔이 보였습니다. 평택 비즈니스 호텔. 우선 저기로 가야겠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20m 떨어진 곳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목표 포착. 평택역 광장. 이동 중. 2025년 9월 7일 월요일 오후 12시 10분. 평택 비즈니스 호텔 로비. 박영자는 프런트 앞에 섰습니다. 68년을 살면서 혼자 호텔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하룻밤 묵고 싶은데요. 신분증 주시겠어요? 영자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아, 맞다. 집에 두고 왔습니다. 아니, 민지 말로는 이미 누군가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했죠. 저기, 신분증을 깜빡했는데요. 현금으로 내면 안 될까요? 여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신분증 없이는 투숙이 어려우세요. 규정이라서. 제발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직원이 영자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수상하게 보이는 걸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CCTV가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 CCTV도 그들이 보고 있을까요?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세요? 조용히 하세요. 따라오세요. 뭐라고요? 나 당신 모르는데. 남자가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 프런트 직원,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전화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수상하다고요. 뭐? 72시간이 시작됐다는 거 아시죠? 그럼 이미 할머니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치매 노인 실종, 가족이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해요. 우선 여기서 나가야 해요. 남자는 영자를 이끌고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옆 골목으로 들어가자 낡은 흰색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타세요. 싫어요.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민지가 보냈어요. 영자는 멈춰 섰습니다. 민지를 아세요? 네. 저도 그 시스템에 당한 사람 중 하나예요. 남자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2년 전에 제 아버지가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셨어요. 7천만 원 빚을 떠안으셨죠. 저는 그때부터 이들을 추적해 왔어요. 그럼 당신은?
제 이름은 강민수예요. 민지랑은 온라인으로 연락하는 사이고요. 같은 피해자들끼리 모인 모임이 있어요. 우리끼리는 유령 계좌 피해자 모임이라고 부르죠. 영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할머니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요. 핸드폰도 꺼야 하고 카드도 쓰면 안 돼요. 아무하고도 연락하면 안 됩니다. 그럼 손자는 어떻게 해요? 애가 학원 끝나면 손자분은 안전해요. 어머니가 데리러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연락했어요. 뭐, 며느리한테? 할머니 며느리분, 이수진 씨 맞죠? 오늘 오후 2시에 전화 갈 거예요. 할머니가 잠시 친구분 댁에 계신다고 전할 거고요. 영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해? 우리도 정보망이 있어요, 할머니.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들만 네트워크를 가진 게 아니에요. 피해자들도 연결돼 있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5분쯤 달리자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폐업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는 옛날 여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임시 은신처예요. CCTV도 없고 주인도 없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2층 방에 이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여자와 60대 남자였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여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영이에요. 저도 8개월 전에 당했어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남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전에요. 영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또 다른 누군가도 똑같이 당했다는 것을. 앉으세요, 할머니. 민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을 설명드릴게요. 뭘, 어떻게 하는데요? 민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이들의 패턴을 추적해 왔어요. 누가 관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요. 문서, 녹음, 계좌 추적 기록. 이제 거의 다 모았어요. 딱 하나만 빼고요. 뭔데요? 민수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현행범이요. 현행범? 네. 그들이 실제로 돈을 빼가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그래야 경찰도 움직이고 언론도 주목하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할머니가 해주셔야 해요.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보고 미끼가 되라는 거예요? 미끼가 아니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격이에요. 할머니가 직접 그들의 함정을 역이용하는 거죠. 어떻게요? 72시간 후 대출금이 실행되는 순간이 와요. 바로 그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서 항의하고 우리는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동시에 경찰과 언론에 모든 증거를 제출해요.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이 동시에 움직일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요. 그럼 이들도 막을 수 없어요. 영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안전한 거죠? 약속드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킬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해보죠.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예요? 민지한테서 왔어요. 민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할머니 명의로 또 다른 계좌가 개설됐대요.
뭐, 보험이에요. 종신보험 5억 원짜리. 수익자는 미등록.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익자 미등록? 그건 제가 죽으면 받는 돈 아니에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2025년 9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40분. 폐업한 여관 2층 방. 박영자는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종신보험 5억 원. 수익자 미등록. 그 의미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영희가 영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릴 거예요. 근데 왜 보험까지 드는 거예요? 대출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강민수가 노트북 앞에 앉아 설명했습니다. 더 큰 그림이에요, 할머니. 대출은 단기 수익이에요. 하지만 보험은 장기 투자죠. 무슨 뜻이에요? 피해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와요. 5억 원. 그리고 그 보험금은 수익자 미등록이면 자동으로 법정 상속인한테 가죠. 그런데 만약 상속인도 그들 손아귀에 있다면?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까지? 아니에요, 아직은요. 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후면 며느리분한테도 연락이 갈 거예요. 어머니가 큰 빚을 지셨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보험금으로 갚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김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경우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대출을 받으셨다는 걸 알았을 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속을 뻔했죠. 다행히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그 보험 수익자가 제가 아니라는 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수익자가 미등록인데 어떻게 서류를 위조하는 거예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요. 생전에 수익자를 지정했다는 문서를요. 그리고 보험사는 그 서류를 믿죠. 왜냐하면 보험사 직원 중에도 그들 사람이 있으니까요. 영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루된 거예요? 민수는 노트북을 돌려 영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체국 직원, 은행원, 보험사 직원, 경찰, 심지어 공무원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만 42명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은 작았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한 은행 지점에서 시작된 작은 사기였죠. 노인 몇 명을 대상으로요. 그런데 너무 쉽게 성공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경찰도 관심 없었죠. 그래서 조직이 커진 거예요. 다른 은행,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해졌어요. AI 기술을 쓰고 딥페이크를 만들고 해킹까지 동원하고.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기단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산업이 됐어요. 노인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산업이죠. 영자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럼 경찰은? 진짜 경찰은 왜 못 잡아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는 완벽하고 CCTV도 조작됐고 증인도 없어요. 피해자들은 자기가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죠.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요. 그리고 설령 신고해도.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찰 중에 그들 사람이 있으면 사건이 묻혀버려요. 치매 노인의 착각, 가족 간 갈등,
이런 식으로 종결되죠. 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뭔데요? 진실이요. 그리고 숫자예요. 민수는 노트북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전국 지도였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피해자들이에요. 우리가 확인한 것만 237명. 이분들 모두 같은 방법으로 당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모두 72시간 후에 동시에 움직일 거예요. 동시에? 네. 각자 자기 지역 은행으로 가서 항의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SNS에 올리고 한꺼번에요. 그럼 이들도 막을 수 없어요. 영희가 웃었습니다. 한두 명은 막을 수 있어도 237명은 못 막죠. 언론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영자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그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걸 알아차리면 막으려고 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야 뭐라고? 지금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끊을게. 전화를 끊은 민수는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쫓기고 있대요.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누군가 따라온대요. 그리고 민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 집에 불이 났대요. 뭐라고요? 영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원인 불명이래요. 오후 2시쯤 시작됐대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집이 탔다고? 그럼 그 안에 있던 사진들, 추억들, 손자가 그려준 그림들. 이건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고예요. 경고. 네. 우린 언제든 당신을 건드릴 수 있다는 메시지죠. 다음은 뭘 태울지 모르겠다는. 영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다른 도시로 아니면 안 돼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나를 막으면 다음은 다른 사람이 당하겠죠.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계속해요. 우리 계속합시다.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2시간 후에 우리 모두 함께 싸웁시다. 민수는 영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전을 설명드릴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중 이미 6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9월 7일 월요일 오후 8시 20분. 폐업한 여관 2층 방에 노트북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박영자는 민수가 보여주는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이게 그들의 계좌 흐름이에요. 민수가 복잡한 도표를 가리켰습니다. 피해자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10분 안에 여러 계좌로 분산돼요. 한 번에 500만 원씩 여러 곳으로요. 왜 그렇게 해요? 추적을 피하려고요. 큰 금액은 눈에 띄지만 작은 금액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계좌들도 대부분 차명 계좌예요. 영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 경우엔 8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12개 계좌로 나뉘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돈들은 또 다른 계좌로 이동하고 결국 추적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우리는 패턴을 찾았어요. 철수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보세요. 마지막엔 항상 새 곳으로 모여요. 영자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진 투자자문, 상상의색 관리, 청년 창업 펀드. 그럴듯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령 회사들이에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이죠. 등기는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심지어 홈페이지까지 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회사 주인은? 그게 문제예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김영수, 박민정, 이준호. 근데 이 사람들을 찾아보면 전부 사망자거나 행방불명자예요. 영자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네. 심지어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명의로 3년 전에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관공서 내부에 사람이 있으면 가능해요. 사망 신고를 늦게 처리한다거나 서류를 조작한다거나. 영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누가 진짜 주인인지 모르는 거네요? 아직은요. 민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있어요.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면 결국 어디로든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하나 발견했어요. 화면에 한 건물 사진이 떴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여기가 뭔데요? 돈이 모이는 곳 중 하나예요. 정확히는 34층 3402호. 명의는 JK 컨설팅이라는 회사예요. 거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주 2회 정도 사람이 드나들어요. 항상 저녁 10시쯤이요. CCTV에 찍힌 적도 있는데. 민수가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흐릿한 CCTV 화면이었지만 정장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항상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다녀서요. 하지만 민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손목에 시계가 보였습니다. 이 시계 특이해요. 올해 출시된 한정판이에요. 전국에 50개밖에 안 팔렸죠. 철수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50명의 명단을 우리가 확보했어요. 어떻게요? 시계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피해자 중 한 분이 거기서 일하세요. 영자는 감탄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50명 중에서 맞아요. 누가 34층에 드나드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저녁에 그걸 할 거예요. 어떻게요? 민수가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걸 복도에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요.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요. 72시간 중 이미 10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영희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지예요. 큰일 났어요. 뭐가요? 민지가 우체국에서 해고됐대요. 오늘 저녁 6시에 통보받았대요. 무슨 이유로요? 업무 태만이래요. 그리고 영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민지 집에도 누가 다녀갔대요. 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대요.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영희가 핸드폰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민지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문에 붙은 하얀 쪽지.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두면 모든 게 끝납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친구 집에 숨어 있대요. 당분간 밖에 나갈 수 없을 것 같대요.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사람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오네요.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이미 위험해요, 할머니.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들 명단에 올라 있어요. 언제든 우리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34층 감시를 시작해요. 그리고 모레 오전엔 할머니를 위한 미끼 작전을 실행하고. 잠깐만요. 영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미끼 작전이요? 네. 할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는 거예요. 뭐, 그럼 잡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잡히는 척 하는 거예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우체국에 나타나면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걸 녹화하고 생중계하는 거죠. 그럼 나는 안전해요. 우리가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진짜 경찰도 대기시킬 거예요. 그들과 무관한 사람들로요. 영자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할머니. 영희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누구예요? 영자가 속삭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낡은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내리나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지켜보다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사람이에요. 누군데요? 이준혁 씨. 변호사예요. 우리를 돕고 있는 분이죠. 몇 분 후 30대 후반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서울에서 오느라. 무슨 소식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부터요. 검찰이 우리 고소장을 반려했어요. 증거 불충분이래요. 뭐라고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언론사 하나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탐사보도팀이요. 어느 언론사요? CBS? 그들이 내일 취재하러 온대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영자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네,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보도하는 거니까요. 34층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거예요. 준혁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준비됐죠? 영자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72시간 중 12시간이 지났습니다. 60시간 남았습니다. 2025년 9월 8일 화요일 오후 9시 45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고급 오피스텔 리버사이드 타워 지하 주차장. 강민수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다들 위치 확인해요. 이어폰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 로비 대기 중. 시야 확보. 저는 32층 계단에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요. 저는 지금 올라갑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4층까지 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34층 계단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양쪽으로 쭉 뻗은 복도, 고급스러운 조명, 그리고 3402호는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복도 진입했어요. 사람 없어요. 민수는 빠르게 걸어가며 첫 번째 카메라를 천장 소화기 위에 설치했습니다. 작은 렌즈가 복도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3402호 맞은편 비상구 표지판 뒤에 숨겼습니다. 설치 완료. 지금 테스트.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누가 올라와요? 철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옆 비상계단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3402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 회색 모자, 그리고 손목의 시계가 복도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남자는 3402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카메라는? 영희가 물었습니다. 작동 중이에요. 녹화되고 있어요. 민수는 핸드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자의 뒷모습, 문이 열리는 장면, 그리고 잠깐 안에 또 누가 있어요. 3402호 문이 닫히기 직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여자 같았습니다. 민수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3402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함께 나왔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의 하이힐,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자의 옆모습,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들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 내려가요. 추적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다 빨라야 했습니다. 32층, 30층, 28층.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철수가 기둥 뒤에서 손짓했습니다. 저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두 사람이 로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철수는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두 사람은 검은색 제네시스 앞에 섰습니다. 남자가 차 문을 열어주자 여자가 탔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차 번호 확인해요.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8호 5432.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자기 차로 뛰어갔습니다. 따라가요. 두 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갔습니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그리고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계속 따라가 봐요. 차는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우고 확인했습니다. 한빛금융센터.
30층짜리 은행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은행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 정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봐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일단 사진만. 민수는 망원 렌즈로 건물 내부를 찍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두 사람,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그리고 저기 봐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건물 15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3명, 아니 4명. 회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총 5명.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많아졌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5명은 각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죠? 처음 그 남자요. 시계 찬 사람. 민수는 다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용산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택가를 지나 한 빌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빌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남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집인가 봐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주소 확인해요. 용산구 이촌동 125-8. 민수는 핸드폰으로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그 주소를 입력하자 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누구 집이에요? 명의자는 강석훈, 43세. 직업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데요? 금융감독원 직원이에요. 뭐? 금융감독원이요. 은행 감독하는 곳. 철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네. 내부자예요. 그것도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민수는 재빨리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34층, 은행 본사, 그리고 용산구 빌라. 모든 걸 연결하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요. 다들한테 보여줘야 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백미러로 빌라를 바라봤습니다. 2층 창문에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강석훈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미행당했습니다. 2명, 위치 추적 중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다른 차 한 대가 민수의 차를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2025년 9월 8일 화요일 오후 11시 50분 폐업한 여관. 박영자는 민수가 보내온 사진들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금융감독원 사람이라고요? 네, 할머니. 이준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조직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내일 CBS 기자가 와요. 이 증거를 보여주고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잘 돌아오고. 뭐? 지금 뭐라고?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쫓기고 있대요. 누군가 따라온대요. 뭐? 지금 강남 쪽이래요. 빨리 경찰에. 안 돼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르면 안 돼요. 그들도 연루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 그때 준혁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추격을 멈추세요. 아니면 당신 가족이 다칩니다.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습니다. 2025년 9월 8일 화요일 오후 11시 55분. 강민수는 백미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SUV가 여전히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차선 뒤에서 절대 놓치지 않을 거리를 유지하며 민수 형, 저 차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한강대로로 빠져나가 봐요. 민수는 핸들을 꺾어 우회전했습니다. 뒤따라오던 SUV도 똑같이 꺾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완전히 미행이에요. 민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요. 편의점이나 주유소. 민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SUV도 따라붙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민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SUV도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데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준혁한테 전화해요. 철수가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 변호사님, 지금 민수 형이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전화 너머로 준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한강대로요. 동작대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경찰은? 아니, 잠깐만요. 준혁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듣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해요. 이태원 쪽으로 가세요.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지만 우리 편이에요. 확실해요? 제 대학 동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이태원 경찰서 바로 앞 GS25 편의점으로 가요. 거기서 기다려요. 민수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태원으로 향하는 길. 뒤에 SUV는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주차하고 철수와 함께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SUV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0m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 가네요.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기를. 5분 후 경찰복을 입은 남자가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민수 씨? 네, 저요. 저 최진우예요. 준혁이 친구.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34층, 금융감독원 직원, 그리고 추격.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차 말하는 거죠? 네. 번호판 확인할게요. 진우는 밖으로 나가 자연스럽게 SUV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는 척 했습니다. 2분 후 다시 들어왔습니다. 차량 명의는 렌터카예요. 어제 빌린 거고. 누가 빌렸어요? 명의는? 이상하네요. 사망자로 나와요. 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역시. 일단 제가 저 차 쫓아낼게요. 당신들은 제 차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고맙습니다. 진우는 순찰차를 SUV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SUV 안에서 남자 둘이 보였습니다. 진우가 뭔가 말했고 SUV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진우의 개인차로 뛰어갔습니다. 열쇠는 이미 꽂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시동을 걸고 반대 방향으로 급출발했습니다. 2025년 9월 9일 수요일 오전 1시 20분. 폐업한 여관. 민수와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박영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네, 할머니. 다행히. 민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화면에 강석훈의 얼굴이 떴습니다. 민수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핵심이에요. 금융감독원 사급 사무관. 은행 검사 담당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은행들을 감시하는 거네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범죄를 눈감아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직접 기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준혁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CBS에서 보도할 수 있어요. 기자는 언제 와요? 오늘 오후 3시요. 6시간 후. 영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모으는데 왜 그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막지 않죠? 오늘 추격도 그냥 경고 수준이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진짜 우리를 없애려 했으면 진작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어요. 협박하고 쫓아내고 경고만 하고.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뭔가 우리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유도? 네. 마치 우리가 증거를 찾게 놔두는 것처럼. 너무 쉽게 찾았어요. 34층 주소도 강석훈이라는 이름도.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뭔데요? 영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민지야? 오빠. 민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요. 무슨 일이야? 오빠가 오늘 따라간 그 사람 강석훈이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응? 그 사람 진짜 금융감독원 직원 맞아요. 근데 3일 전부터 휴가 중이래요. 해외여행 갔대요. 민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오빠가 오늘 본 사람 강석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본 사람은 미끼예요. 오빠를 유인하려고 만든 미끼. 민수는 노트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강석훈의 사진.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눈매가 다르고 귀 모양도 달랐습니다. 이런, 우리가 속았어요. 그럼 진짜는 누구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 오늘 오후에 올 CBS 기자요. 응, 왜? 그 사람, 우리 편이 아니에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누가 확인시켜줬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CBS에 확인해 봤어요. 탐사보도팀에서 이 사건 취재한다는 거 모른대요. 그 기자 이름도 명단에 없대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아니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확실해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막으려는 건 우리가 진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어디 있어요? 민수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추적했습니다. 계좌 흐름, 유령 회사들, 그리고 잠깐만요. 민수는 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 영희가 당했을 때 기록이었습니다. 영희 씨, 그때 돈이 어디로 갔었죠? 12개 계좌로 나뉘어서 결국 추적 못했어요. 그 계좌들 명단 아직 있어요?
네, 있어요. 영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그 번호들을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교차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있어요. 뭐가요? 공통점이요. 이 12개 계좌 전부 같은 날 만들어졌어요. 2023년 3월 15일. 그게 왜 중요한데요? 그날 은행 전산이 업데이트 됐어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도입한 날이죠. 그럼 민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가 화면에 회사 이름이 떴습니다. 디지털 코리아 솔루션. 이 회사예요. 우체국, 은행, 보험사 전부 이 회사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영자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네. 처음부터 시스템 안에 백도어를 만들어 둔 거예요. 언제든 정보를 빼갈 수 있게. 준혁이 검색했습니다. 디지털 코리아 솔루션 대표는 박민수, 50세, 카이스트 출신. 주소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본사는 판교에. 잠깐, 이거.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데요? 대표 박민수, 지난달에 사망했대요. 교통사고로.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는 누가 운영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부사장이 임시 대표래요. 이름은? 화면이 로딩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떴습니다. 영자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 민지가 전화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오빠, 그 사람 사진 봤어요? 응, 지금 보고 있어. 조심해요. 그 사람. 은행에 자주 왔었어요. 시스템 점검한다고. 영자는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자신에게 번호표를 건네준 여직원. 아니, 김민지를 감시하던 검은 정장 남자. 그 남자와 복도에서 마주쳤던 사람. 이 사람이에요.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은행에서 봤어요. 민지를 쫓던 사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진짜 적은 처음부터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 0분 72시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폐업한 여관 2층 방. 박영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그녀는 다시 은행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준비됐어요, 할머니?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영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저도요. 최영희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민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전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점 237개. 각 점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영자, 최영희, 김철수, 그리고 233명의 피해자들.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237명이 움직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각자 자기 지역 은행과 우체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자가 물었습니다. 항의하는 거예요. 카메라 돌리면서요. 생중계로. 이준혁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237명이 동시에 라이브 방송하면 막을 수 없어요. 영자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요? 제가 켜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차가 출발했습니다. 평택 어느 은행으로 향하는 길.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뭔가가 바뀔 것입니다. 할머니, 전화 왔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72시간 전 택시 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지금 어디 가세요? 당신이 알 거 아니에요. 영자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되돌아가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2시간 전부터 이미 늦었어요. 당신들이 내 이름을 훔쳤을 때부터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박영자 씨, 당신이 상대하는 게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알아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디지털 코리아 솔루션. 박민수 대표는 죽었고 지금은 부사장이 운영 중이죠. 그 사람이 당신인가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린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들도 알아야 해요. 노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오전 9시 55분.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수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금 237명이 동시에 방송 중이에요. 영자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이미 시청자 1247명.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영자입니다. 68세입니다. 영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72시간 전 저는 이 은행에서 쪽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금 도망가세요. 직원들이 영자를 알아봤습니다. 한 명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서 237개의 라이브 방송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도시의 은행과 우체국에서 노인들이 카메라를 들고 외쳤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 없습니다. 제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영자는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72시간 전 자신이 섰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대출 취소하러 왔어요. 제 명의로 된 8,500만 원 대출이요. 창구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손님, 저희 기록에는 기록이 조작됐어요. 제가 증거 가지고 있어요.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준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계좌 추적, 유령 회사 목록, 그리고 디지털 코리아 솔루션의 내부 문서. 이 회사가 우체국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백도어를 심어뒀어요. 언제든 정보를 빼갈 수 있게. 직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은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남자는 40대 후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영자 씨,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코리아 솔루션 부사장 한재혁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여기서 해요.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영자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5,000명이 보고 있어요. 한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라이브 끄세요. 싫어요. 박영자 씨, 당신이 지금 뭘 하는지 아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영자가 웃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고소할 거예요. 명의도용, 문서위조, 사기, 협박. 죄목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한재혁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핸드폰을 들고 촬영 중이었습니다. 당신들 계획한 거였군요. 72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237명이에요.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4대가 은행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저기 박영자 씨, 인터뷰 가능하세요? 디지털 코리아 솔루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재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최진우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재혁 씨, 명의도용 및 조직적 사기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뭐, 이게 무슨... 한재혁이 소리쳤습니다. 방금 검찰에서 영장 나왔어요. 전국 동시 압수수색 중입니다. 당신 회사 서버도 지금 압수 중이고요. 한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자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72시간 전 이 자리에서 도망쳤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성공했어요. 전국에서 체포 시작됐어요. 민지는? 영자가 물었습니다. 안전해요. 지금 경찰 보호 중이에요.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재혁이 비웃었습니다. 이긴 줄 알아요? 박영자 씨? 뭐, 저 하나 잡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보다 더 큰 조직이 있어요.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진우 경찰관이 한재혁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영자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더 큰 조직? 오후 3시 기자회견장. 영자는 237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영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당한 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스템을 바꿀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재혁의 마지막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에 탄 집이 아니라 임시로 구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자는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셨어요, 박영자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 누구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한재혁은 말단이었어요. 진짜는 따로 있죠. 당신이. 72시간은 끝났지만 게임은 이제 시작이에요. 잘 쉬세요, 박영자 씨. 다음 라운드에서 만나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저 빌딩들 안에 진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2025년 9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 72시간이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카페. 박영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자신의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일명 유령 계좌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조직적 금융사기는 3년간 827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피해 금액은 총 3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폭로한 박영자 씨를 비롯한 237명의 피해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보하면서 검찰이 움직였는데요. 현재까지 42명이 구속됐으며 영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일 전 차가운 공포와는 다른 온기였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지였습니다. 72시간 전 영자에게 쪽지를 건넸던 그 은행 직원. 민지야, 앉아. 민지는 영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때요, 경찰 조사? 끝났어요. 증인 자격으로 진술했어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해고됐고요. 미안해. 아니에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제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잘한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 정말 받으셨어요? 응. 여자 목소리였어. 뭐라고 했어요? 한재혁은 말단이래. 진짜는 따로 있다고.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아직 끝나지 않았지.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이번엔 우리가 준비돼 있으니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최영희, 김철수, 이준혁 변호사까지 모였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디지털 코리아 솔루션 압수수색 결과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준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해자가 827명이 아니에요. 그건 최근 3년치만 센 거고. 그럼 2018년부터 시작했어요. 총 피해자는 2341명.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2000명이 넘어. 그리고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코리아 솔루션 서버에서 나온 파일인데요. 클라이언트 리스트라는 폴더예요. 클라이언트? 네. 이 시스템을 구매한 사람들 명단이에요.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명, 개인명, 그리고 금액. 이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사서 써먹었다는 거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디지털 코리아 솔루션은 일종의 도구 제공자였어요. 실제로 사기를 친 건 이 클라이언트들이고요. 철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이름 좀 보세요. JK 인베스트먼트. 이거 대형 투자 회사잖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상장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건 민지가 다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보험사 이름이에요. 국내 5대 보험사 중 하나. 영자는 리스트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 심지어 정부 산하기관 이름도 보였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검찰이 확인 중이에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버 로그를 보면 거의 확실해요. 민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화면에 조직도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위에는 한 개의 박스만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오너 SE. SE가 뭐예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니셜인 것 같은데. 서버 어디에도 실명이 없어요. 한재혁도 몰라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신문했는데 입 다물고 있대요. 변호사만 찾고. 영자는 그날 밤 받았던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여자 목소리.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 SE. 혹시 할머니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그때 카페 TV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 속보입니다. 디지털 코리아 솔루션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립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서은혜 의원이 직접 주재하며 영자는 TV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은혜, SE. 화면 속 여자는 50대 초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영자는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72시간이 끝난 밤 자신에게 전화했던 그 목소리. 저 사람이에요. 네.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했던 사람. 저 사람이에요. 모두가 TV를 바라봤습니다. 서은혜 의원은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은행, 보험사 전부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코리아 솔루션 시스템 도입할 때 민수가 검색했습니다. 2018년 금융 전산 통합 사업 추진. 주무의원이 서은혜네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이었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게다가 금융위원장. 의심만으로는. 그럼 증거를 만들어야죠.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영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받았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설마. 민지가 놀라 말했습니다. 전화할 거예요. 녹음하면서. 위험해요. 이미 위험해요. 영자가 웃었습니다. 72시간 동안 배웠어요. 도망치면 끝이 없다는 걸. 영자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녹음 앱을 켰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박영자 씨. 서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 당신이 SE예요? 영리하시네요. 3일 만에 알아내셨어요. 왜 그랬어요? 국회의원이면서, 금융위원장이면서. 왜 이런 짓을? 서은혜는 웃었습니다. 박영자 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정해. 그런 건 약자들이나 믿는 거예요. 진짜 힘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노인들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이 아니에요. 재활용이죠. 어차피 쓸모없는 정보들, 죽어가는 명의들. 그걸 가치 있게 만든 거예요. 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잡을 거예요. 어떻게요? 서은혜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한재요? 그 사람 제 이름 한 번도 안 될 거예요. 디지털 코리아 서버.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 통화 내용? 녹음해도 소용없어요. 법정에서 증거 능력 없다고 나올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세요, 박영자 씨. 72시간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게임은 끝났어요. 한재혁 잡은 걸로 만족하세요. 만약 내가 안 물러나면? 서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자 박준서 군, 요즘 학원 잘 다니나요? 영자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감히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선택하세요, 박영자 씨. 손자의 안전이냐, 당신의 정의감이냐.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녹음됐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은 증거로 못 써요. 게다가 직접적인 범죄 자백도 없고, 그럼 우리가 증거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자신의 이름이 안전한지 알까요? 몇 명이나 자신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알까요? 아니요. 영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안 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긴 거예요. 한재혁 잡았고 42명 구속됐고 2,000명 넘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았어요. 이게 지는 거예요? 민지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서은혜는 언젠가 잡힐 거예요. 오늘은 아니어도 내일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싸울 거니까. 영자는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72시간 동안 배웠어요.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는 걸. 237명이 함께했을 때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다음엔 2,000명, 10,000명. 계속 늘어날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그리고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 이제 68살 아니고 69살이에요. 더 늙기 전에 더 싸워야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2025년 10월 5일, 박영자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령계좌 피해자 지원센터. 첫날부터 상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자신도 당한 것 같다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함께 싸우고 싶다는 사람들. 영자는 전화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72시간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창밖 어딘가 서은혜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번엔 영자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72시간의 거래.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현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이름이 도용되고 누군가의 서명이 복사되고 누군가의 인생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은 안전합니까? 당신의 통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당신의 명의를 확인했습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한 스릴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경각심이 되기를, 당신의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그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72시간은 짧지만 당신을 지킬 시간으로는 충분합니다. 72시간의 거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